자,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정의부터 알고 와야 되는데 정의는 뭐라고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 여러분도 에너지가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에너지는 곧 무엇이 될 수 있다? 일의 양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 알고요. 같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가 일이 될 수 있다. 요렇게 상관관계 정확히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봤더니만 친절하게도 공식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요거를 일단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요 공식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고 갑시다. 그 한 가지 더 알고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관계인데요. 자, 이 질량이라는 것과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 바로 비례 관계가 된다. 자, 요런 관계가 된다는 거 정확히 좀 알고 가시고요. 즉 무슨 얘기냐? 질량이 2배 되면은 운동 에너지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3배가 되면 3배, 4배가 되면 4배가 된다. 요 사실하고 그다음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속력에 대한 건데 속력도 어떻게 운동 에너지에 뭐 한다? 비례는 비례예요. 알겠죠? 비례는 비례인데 커지면 커진다 이 얘기죠. 비례는 비례인데 어떤 비례다? 바로 제곱의 비례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곱의 비례라는 사실을 알고 가시면 되겠는데 요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자, 보니까 지금 가로의 질량, 세로의 운동 에너지 나왔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질량 무슨 관계라고 했습니까? 비례 관계라고 했죠. 비례 관계니까 그래프 어떻게 요렇게 직선으로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랑 운동 에너지는 무슨 관계라고 방금 얘기했습니까? 비례는 비례인데 어떤 비례? 제곱 비례. 그래서 2차 함수 모양의 이런 곡선 모양의 비례 함수가 나오겠고요. 됐죠? 그런데 가로축을 뭘로 해버리면 속력 제곱으로 바꿔놨네요. 속력 제곱으로 바꿔놓으면 운동 에너지 뭐가 됩니까? 단순 비례가 되니까 직선이 나오게 돼요. 자, 이런 관계가 되는 그래프 요 모양 정확히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옆에 있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1번 문제만 하나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얼마인 4kg의 수레가요. 5m/s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다가 나무도막에 충돌하는데 얼마 밀고 갔대요? 10cm만큼 밀고 갔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뭘 가지고 있던 얘기냐면은 운동하는 물체니까 요만큼의 뭘 가지고 있었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10cm만큼 나무도막을 민 거는 뭘 했다? 바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0cm는 일의 양에 비례한다는 거겠고요.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 준 건 뭐냐면은 요번에는 어떻게 했대요? 10m/s으로 나무도막에 충돌시켰대요. 그렇다면 이동거리가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냐면은 질량은 그대로니까 질량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속력만 생각해 봅시다. 속력이 5에서 10이 됐으니까 몇 배가 된 겁니까? 2배가 됐죠. 속력이 2배가 됐어요. 속력이 2배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 몇 배가 될까요? 바로 이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몇 배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게 4배가 될 거라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운동 에너지가 4배 되니까 결국에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될 것이고 4배가 될 것이고 그러면 4배의 일을 했으니까 이동거리가 몇 배가 돼? 4배.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40cm가 되겠죠.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속력이랑 운동 에너지의 관계 요거 가지고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질량도 확인해 봐야 되고 속력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되는지 체크해 보는 거니까 2번 문제 꼭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보는 김에 조금만 이어서 볼게요. 뭘 볼 거냐면은 바로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출제비 높은 편인데 바로 뭐냐면은 물체의 중간에 뭘 해줬어요? 일을 해줍니다. 움직이고 있는 물체인데 일을 해줬어요. 일해줬을 때 그 해준 일의 양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운동하는 물체에게 일해준 거니까 바로 에너지의 변화량,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건데 밑에 있는 예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예제는 뭐냐면은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4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했대요? 2를 해줬대요. 2를 해줬는데 2를 해줬더니 속력이 얼마가 됐대? 6m/s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해준 일회량이 얼마냐? 여기다 물음표 놨으니까 그쵸? 이때 이 해준 일회량이 얼마냐라는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해준 일회량은 결국엔 뭐랑 똑같다? 운동 에너지가 변화된 양과 똑같다. 그러면은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처음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먼저 구하면은 얼마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네요. 그 다음에 속력이 4니까 4, 16이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럼 요거 약분해 시켜버리면 얼마? 16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를 받은 다음에는 얼마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봤더니 얼마?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그대로니까 2가 되겠죠. 곱하기 속력 제곱. 그러면 66에 3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약분시켜버리고 남는 건 36줄이 남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뭡니까? 16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2를 해주니까 얼마가 됐어? 36줄이 됐어. 그러면 요거 증가한 것만큼 내가 뭐 해준 거다? 2를 해준 거니까 결국엔 해준 일의 양은 얼마가 될 것이다? 20줄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요거 출제 비율이 꽤 높아요.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몇 번에 있느냐? 바로 3번에 있으니까 요것도 이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